자, 그래요. 오늘 어, 주간 전략. 자, 우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파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승희마님 니가 알았으면 어서 오시고요.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음, 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좀 조정 받아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고, 어, 또 여러분들 그 걱정이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무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제가 무방 안 여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방을 좀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방을 열었고요. 시장이 좀 조정이 좀 길어지니까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시간과 싸움이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주식시장에서는 지치고 포기하면 끝입니다. 예, 주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 이게 어떤 위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이제 11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1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11월 증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은요 변곡점이 될 겁니다. 변곡점. 11월 증시는 변곡점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증시는 어디에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위기 국면과 그러나 가장 최적의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 될 거로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 증시는 최악의 위기 국면과 그리고 최적의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19일 코스닥 지수가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점을 찍고 급반등에 나섰듯이 이런 변곡점의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11월 초에서 11월 중순경에 11월 초에서 11월 초에서 중순이 가장 강한 변곡점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변곡점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또 한번 시장에 대해서 자 분석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오늘 방송 역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3분인데요. 자 6시 30분 안에 6시 30분 안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테니까, 주식은요 그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오를 때는 잔뜩 기대하다가 떨어질 때는 낙담하고 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매매 전략과 매매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결국엔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서 맨날 뭐 오르고 내릴 때마다 좋았다가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병납니다. 병이 나고요. 병이 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참 호기롭게 코로나19 이후에 동학개미 혁명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 개인 투자가들이 참 적극적으로 증권시장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호기롭게 들어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다 자포자기하거나 거의 지금 현재 속된 말로 지금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한 지가 지금 겨우 뭐 몇 달밖에 안 되는 분들이, 주식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증권시장을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한 지 5년, 10년 되는 사람들도 지금 장세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데 주식한 지 3개월,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주식하면 주식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주식 초보분들, 정말 주식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거의 나가 떨어지는 구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분들,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 자, 서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얘기합니다만 이 장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자, 2021년을 보고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이제 11월에 시작됩니다. 그죠? 2020년 11월 시작됐고 이미 3분기가 시작이 된 상태에서 벌써 10월 달이 다 지났고 참 힘든 과정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2021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1년이라는 큰 사이클을 보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라든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변수가 있지만 결국엔 2021년이라는 증시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끝납니다. 그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10월 말 증시가 힘들었고 11월 연초, 11월 월초 장세가 조금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2021년이라는 증시는 백신이 나오고 대선이 마무리가 됨에 따른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021년에는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장은 대선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빠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조금 밀리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2021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장세가 여러분들이 뭐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럴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드렸죠. 현재 구간에서 증시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후에 어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결국엔 중간에 잔파동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뭐 주식이 뭐 매일 올라갑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절대 매일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매일 올라가요? 예? 절대 그렇지 않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건 가는 장인지 안 가는 장인지 모를 정도로 개인 투자가는 이런 구간에서 다 진짜 넉다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시장은 안 갈 것처럼 하면서도 또 가고 안 갈 것처럼 또 가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 장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단발성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2021년 증시를 보고 어서 오십시오. 자, 왜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를 해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11월 증시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이 시작됐고요. 11월 월초 장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초에서 11월 중반 정도가 중순 정도가 시장의 어떤 분기점,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연출되는 가운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순이라고 하는 기간들도 좀 넓게 잡은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순의 기간도 좀 넓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21년 증시를 봐라. 2021년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월 달 증시, 12월 달 증시는 우리한테는 또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변곡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거 6이라 했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11월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 11월 대선입니다. 11월 3일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국내 증시가 단기주로 오르고 나서 횡보장소를 보이다가 또다시 금요일날 밀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해서 밀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증거시장이 또다시 밀렸습니다. 이거 다 지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도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앞에 가가지고 먼저 기다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조만간에 올라오겠지. 앞에서 막 기다립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쳐버리죠. 하지만 앞에 가서 서 있지 말고 뒤에서 시장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그 방향성을 잘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증시가 밀리는 부분이 뭐예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이죠. 그죠? 부양책이 나오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에 의해서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밀린 겁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금요일에 밀렸습니다. 다우는 뭐 0.5%밖에 안 밀리는데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최근에 하락폭이 좀 적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좀 많이 밀린 거고요. S&P도 1.2% 정도 하락입니다. 아직은 뭐 직전 저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그럴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미 금요일 날 먼저 선 조정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시장에서는 조정의 폭이 아마 아침 초장에 저점이 좀 찍어질 거로 봐요. 월요일 날은 오전 중에 그 장 초반에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만들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질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11월 3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지금 현재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연출되고 나서 좀 밀렸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말 또 미국 증시 밀리고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 밀리고 또 주말 미국 증시까지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방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알으라고 제가 무방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무방의 내용 자체로도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비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 11월 초에서 중순 안에 시장의 변곡점이 온다. 앞에서 같은 이런 위기와 시장에 살아나는 이런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한 대표를 잊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도 힘들고 모두 힘듭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 모두 다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보세요. 미국도 다 힘듭니다. 미국도 다 힘들어요. 미국만 힘듭니까? 중국도 다 힘들어요. 일본도 다 힘듭니다. 전 세계 중국도 다 힘들고요.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의 방향성의 키를 잡은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현재 미국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밀린 이유가 뭡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뭐 9만 명을 넘어갑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들이 미국 뉴욕 증시 하락 장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경기 부양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내지는 바이든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불복을 하면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소유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후유증이 크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면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 가지씩 우리가 찬찬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일단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자유주의 국가고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정착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소요 사태는 좀 나올 수 있겠는데 미국의 대선에 불복해가지고 뭐 하나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소요 사태까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대선 후에 어떤 소요 사태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연방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국민들이 뭐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공포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까지는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불복이 됐을 때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가중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불복하더라도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에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든지 바이든이 이기든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복을 해서 약간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좀 힘든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선은 분명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소요 사태, 지금 이 막연한 불안감들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호재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압승하는 겁니다. 응?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하는 거야, 압승. 여기서 얘기하는 압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표 차이가 그 투표율 차이가 뭐 10% 20%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최소한 5%에서 7% 뭐 제가 그냥 감을 하는 겁니다. 한 5에서 7% 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지지율 차이가 2% 포인트였었거든요. 2% 포인트. 4년 전에. 지금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7에서 한 9% 포인트, 10%까지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대선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죠?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에서 오차범위 넘는 우위를 보였다. 이 지금 현재 이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은 이 트럼프가 4년 전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요 기사 내용도 보시더라도 같은 내용이에요.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죠? 미시간과 위스콘신 주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우위를 바이든이 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애리조나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하는 이런 형상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 4개 주는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주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6개 경합주다. 6개 경합주에서 4개 주에서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대선 전에 이틀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트럼프가 4년 전에는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전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는 조 바이든이 분명히 저는 이길 거로 보고 있어요. 증권시장이 제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압도적이라는 것은 뭐 20%, 10%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6, 7%, 5에서 한 6, 7%그 정도만 우위적인 상태에서 이번 대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대선과 관련된 혼란은 바로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만약에 그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불복할 만한 이유도 못 되는 것이고요. 그죠? 불복할 만한 이유도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위를 정하게 되면 지금 하원과 상원 의원 투표도 같이 하죠. 압도적으로 이어질 때는 이건 민주당의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선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박빙의 상태로 만약에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박빙 상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 1%포인트에서만 1%, 2%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는 당분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말 그대로 혼조 장세고요. 너무 혼탁한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5% 이상, 5%포인트 이상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 벌써부터 한 7% 이상 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여러분들. 바로 요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진짜 투표율 자체가 지지율 자체가 박빙으로 끝날 때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지가 뭐 1%에서 뭐 2%,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 2% 안짝으로 박빙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분간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조심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에서 2% 정도 박빙으로 끝나더라도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연말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간에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이든이 압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적어도 5에서 6%, 7%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바이든이 압승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일거에 해소가 되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 따른 불복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민주당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바로 요걸 보고 우리가 2020년 11월 증시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미국 증시가 밀리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밀렸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면 안 돼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장세가 가다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과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좀 더 지루한 장세가 나오더라도 결국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쳐주세요. 요거 이해되시면 3번. 3번. 그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번 대선 결과가 박빙으로 끝날 것인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는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지율을 중심으로 공개된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저는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든의 압승이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도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바이든이 압승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도 낮고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또 불복하거나 불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승으로 끝난 때는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대선 때문에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놔야 돼요. 여기다 집어는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 그래 연준의 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연준에서 어떤 내용들을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뻔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일에 하나 진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뭐 1% 안짝에서 초박빙 상태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최소한 한 달 이상 동안 상당히 힘든 그리고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때는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5%포인트 이상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시장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꼭 보시 바라고요.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지금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먼저 밀렸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 월요일 장세는 장이 그렇게 많이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코스피가 또 코스닥이 월요일 날 아침 초장이 만약에 약세 출발하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밀렸습니다. 덜 밀렸었죠. 그런데 그 코스피 종목군들이 밀렸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랐던 은행주들 갖다가 다 밀려버렸죠, 여러분들. 예. 제가 코스피 대형주들 뭐 은행주들 올라가고 금융주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코스피 대형주들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코스피 종목들까지 더 저렇게 작살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그래도 연속 3일째 올랐고 금요일날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하고 뭐 비슷하게 밀린 겁니다. 직전 저점 아직은 깨지진 않았죠, 여러분들. 그죠? 코스피 시장까지 같이 조정받았고요. 최근에 올랐던 코스닥 종목권들까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이미 앞에서 이번 두 번에 걸쳐서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투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안전한 위치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코스닥은 이 직전 저점에서 또 한 번의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번 조정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봐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코스닥에서 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지금 시장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고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올 때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요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11월 안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끝날 거고요. 제가 보기엔 11월 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걸 보셔야 되겠죠? 현재 지금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의 대선과 더불어서 두 번째 큰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 백신입니다.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시점이 지금 11월 달에 이제 백신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백신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안정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어떤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차근차근하게 지금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이것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지금 11월 증시는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 미국의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부양책이 나오고 막연한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호재가 아닌 게 아니고요. 대선 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것과 함께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가 불복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대선이라는 이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이것 자체로도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강력한 모멘텀. 물론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11월 쪽에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는 분명히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요.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불확실성 변수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증권시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시장 자체가 더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받을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 바이든이 5차 범위 내에서 5차 범위가 넘는 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경제, 증권시장 어떻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밀립니다. 단기적이나마. 미국 증시가 밀리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트럼프한테는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선 유세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일일 평균 10만 명에 이제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그죠? 10만 명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 중에서 최근에 한 3만 명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트럼프 지정에 유세를 갔던 사람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낳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또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응?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 증권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과 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늘었다는 얘기지만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증권시장의 11월 증권시장에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저는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시장에서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고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단 미국의 대선은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태다.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재료들을 감안하게 되면 최근에 미국과 유럽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그렇게 큰 악재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르게 반응이 별로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증권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있듯이 미국의 지금 확진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중심의 대선 유세가 마스크 쓰지 않는 그런 대선 유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결국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미국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유럽도 전체로 어느 정도 이제 봉쇄령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완전한 셧다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뭐 1.5단계, 2단계처럼 그런 사람들의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일반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봉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한순간에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그죠? 거기다 백신 개발이 11월 달에 임박해낸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증권시장이 여기서부터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11월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의 폭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 11월에는 지수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11월에 바닥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바닥이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장세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뉴욕 증시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다시 바닥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상승 후 벌써부터 지금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죠? 벌써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들어갔고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 조정까지 나온 상태예요. 이 강세장에서 3개월이라고는 기간은 절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3개월이라고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물론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3개월 안에도 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3개월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고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가는 경우도 많고요. 1년 이상 기어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봉사로 봤을 때 현재 증권시장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기간 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뭐 10월 달까지 조정이 벌써 이제 3개월째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11월 달 한 달 더 옆에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곧바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11월이 됐던 12월이 됐던 시장은 분명히 이 구간 기간 조정 후에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씀드렸죠. 2021년 내년 증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요. 그죠? 누가 됐든 간에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요. 또 11월 때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기 재개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21년은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발점이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확률적으로 11월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11월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보였죠. 그건 어떻습니까? 이 조정 장세 후에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둘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표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요. 지금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지금 1.9%까지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빠른 속도로 회복합니다. 이거를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분기가 1.9% 증가하면서 경제지표가 일단 좋은 것은 분명히 호재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한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외신에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변 여건만 개선되고 미국 중심의 불확실성 변수만 사라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미국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좀 더 안정되고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보다도 경제 지표가 좋은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도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지표 호전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은 지금 시장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의 경제지표가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미국 증시가 안정되고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최고의 투자처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사가 아니에요. 이런 언론의 기사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호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 증시의 반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신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아무것도 아닌 기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지표와 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좋고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이렇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죠. 4분기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2021년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뭡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경제 성장률, 삼성전자의 성장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 사상 최대 그리고 이제 호황에 버금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주종 받고 다시 올라가면 얘는 분명히 사상 최고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지표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모두가 좋습니다. 모두가 좋아서 주변 여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만 분위기가 나쁘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였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번에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때 시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밀렸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밀렸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밀렸고, 또 미국 뉴욕 증시도 또 금요일날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도 밀리고 또 미국 증시까지 밀리다 보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들 진짜 뭐 좌불안석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무방을 열어드린 것이고요. 무방을 열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무방을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내일 당장 시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이 된 재료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은 뭐 증시가 폭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전략 후강으로 그나마 좀 선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은 좀 더 길게 볼 때 이번 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 압승에 나올 때 시장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오늘 무방을 열어드린 게 아니고요. 그죠? 앞으로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시장에 저점을 찍고 변곡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처럼 11월 달 증시가 앞에 우리나라 코로나19 위의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서는 이런 구간처럼 지금 시장에 이렇게 갔다가 눌림을 주고 치고 가는 반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든 구간에서 무방을 열어드렸고 2021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11월 중순 전에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시면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세를 보시면 안 됩니다. 2021년 증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더 공격적이나 적극적인 어떤 준비를 해간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저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걸 보고 있고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막연하게 공포스러워 하지 말아라. 이 구간은 모두가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공포스러웠던 구간들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거기가 바닥이 된 것이고요. 이 구간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도 국내 증시 밀리고 미국 증시도 밀리니까 다들 공포스러워 가지고 이거 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공포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또 오늘 무방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만한 구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걸립니다. 지금 증권시장이 뭐 여러분들만 힘듭니까? 모두 다 힘들어요. 이 모두 다 힘들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들, 최후에 성공하는 사람들만 웃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서워가지고 주식 던지고 도망가고 나중에 주가 살아나면 또 쫓아오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게 되면 절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죠. 지금은 모두가 힘든 구간, 이 구간을 누가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오늘 제 무방에 오신 분들은 절대 이 시장 포기하실 만한 장세는 아니다. 저는 11월 달 이번 주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고 11월 초반에 약간의 힘든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서 바닥이 되는 그런 변곡점이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도망가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도 장은 조금 부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관망장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11월 중순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11월 중순 이전에 시장의 흐름은 그동안의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관적인 시각은 자제하시고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역시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종목 섹터 뭐 더 종목 섹터는 더 그냥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자금 3천조 엄청난 유동성 장세 여러분들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 안 겪어보셨죠? 제가 이번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번에 조정 장세 끝나고 나서 이번에 반등 장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조만간에 만약에 이번 증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고요. 코스닥도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931포인트 30 상향 조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내 최고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가 가장 중요한 분기 시점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세가 이 조정 장세를 끝내고 나서 반등이 났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10년, 14년 정도 박스권 장세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1900에서 2200선 사이 무려 13년 정도, 14년 정도입니다. 2007년 고점 찍고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 나온 겁니다. 그죠? 무려 13년, 14년 동안 기어갔던 장세가 박스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시세가 나올 때 그 시세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0년 내 최고가가 경선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세가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세가 나와요. 제가 분명히 했죠. 여러분들이 100%, 200%, 300% 수익을 내려고 하더라도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대박 내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두 달 기간 조정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지금 이 장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조정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충분한 조정이 좀 나와주고 나서 올라가야 시장이 가볍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쉬지 않고 가면 안 돼요. 갔다가 고점 돌파 떠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이 조정은 진짜 당연한 조정이고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세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세 분출이 뭐 11월에 나오든 12월에 나오든 간에 결국엔 나올 겁니다. 이번에 2단 반등 나올 때 그 시세는 상당히 가볍다. 강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절대 시간가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먹고 싶다라 그래도 빨리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반대로 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먹고 싶어 하면 오히려 기관의 군들은 더 못 가게 해요. 왜? 개인들 지치게 하고요. 개인들 지쳐서 물량 털게 합니다. 그죠? 3억 원 대주주 한도가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개인들 물량 털어내게 하고요. 그죠? 신용 물량 들고 들어갔던 그 물량 다 털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그죠? 이제 나올 만한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온 걸로 봐요.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시세가 갈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 비록 무방이지만 또 유튜브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방이지만 한 대표가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은 포기할 만한 장세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런 내용들 아시고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주식하면서 조급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표가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장 진짜 3개월 4개월 이건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시세가 나올 때는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정 장세가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탈 분석적으로도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조정 장세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 이 조정 장세가 끝날 때 뭘 잡아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업황 분석을 해보세요. 은행주 업황 전망이 좋아요? 증권주 좋습니까? 그나마 증권주가 그나마 낫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주 좋습니까? 뭐 건설주 좋아요? 철강구 좋습니까? 정유주, 화학주, 조선업황 좋아요? 얘네들이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실적 대비 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조금 반등은 나옵니다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수 밀리니까 다 밀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쫓아갑니까? 못 먹어요. 그나마 장이 살아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살아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눌림이 나오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눌림 주고 이번에 눌림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거로 보고는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리스, 삼성전기, 삼성이스타, LG화학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장 전면에 부상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얘네들도 그나마 괜찮을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가볍고 탄력적이다. 왜? 더군다나 이번에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 먼저 조정받았죠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이 그림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는 코스닥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올라간다 했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하락 장세가 어느 정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도 이제 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코스피가 돌아설 때면 코스닥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다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힘들었습니다만 조정장이 끝나고 있죠. 올라갈 때는 어디가 빠릅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도 뭐예요? 볼 거 없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 놓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요. 실적들이 너무 좋은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반도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너무 쉬지 마시고요. 시간 내셔가지고 반도체 종목군들 좀 분석 좀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앞으로 장세가 이번에 상승장 끝나고 나서 2단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 쪽의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과 실적주를 주는 반격이 또 한번 강화될 겁니다. 이미 초기 국면에서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거든요. 이번 장에서도 올라갈 때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삼성이 반도체 투자가 올해부터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디램뿐만 아니라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초미세화 공정들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반도체 쪽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이번 이 조정 장세 속에서 반도체 쪽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시간 걸릴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주워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쪽과 함께 또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수소에너지 쪽이죠, 여러분들. 그죠? 수소에너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정차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여기다가 조 바이든도 뭡니까? 바이든도 친환경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수소 에너지,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의 레이스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군다나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경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올 때 수소 에너지 관련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가지고 매입 배팅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2차전지 5G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번 조정 장세에서 5 관련 조정폭이 상당히 커요. 큽니다. 하지만 5G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너무나 광범위한 곳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금 소요가 좀 많다라는 것이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5G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에 무려 28GHz 상용 기지국 첫 발주를 했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28GHz 이제 초고속 말 그대로 이제 포지 대비 20배 이상 빠른 28기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기업들 사이에 B2B를 중심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3.5GHz 기존의 LTE보다 한 4배 정도 빠른 이거는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5G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혼자만 뭐 악재가 나가지고 뭐 5G 설치가 좀 늦어졌다라 속도가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이든 관련주 그다음에 뭐 트럼프 관련주 묶어가지고 더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5G는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공통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패권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은 성장 가치가 분명히 큰 상태고요. 그리고 배터리 시장과 함께 성장 가치가 분포가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섹터는 딱 4가지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리고 5G, 자 2차전지입니다. 자, 이 4개의 섹터가 앞으로 시장에서 역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과연 이 4개의 섹터를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매매를 할 건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방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종목 가지고 다 배팅할 수 없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 4개의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인데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죠?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도 괜찮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수소 에너지하고 5G 쪽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4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고 결국에 얘네들은요 순환하면서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부터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거의 끝 무렵까지 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고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위기가 아니라 그런 변곡점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세는 이렇게 마지막 조정의 끝 무렵과 반등 시점이 거의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나가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에 분명히 웃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웃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1월 증시 자 그동안의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강한 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2021년을 보고 이 조정의 끝무렵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압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뭐 5%포인트 이상 바이든이 트럼프를 투표를 해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대반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밀리고 또 주말 미국 뉴욕 증시도 밀리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힘드셨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시장에 대한 한 대표의 시각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장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매매 판단도 같이 믹싱을 해서 제가 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준비하시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고점만 하시고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할 장세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자 2021년 증시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조정의 끝무렵 구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7번 한번 쳐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있는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린 것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힘들다고 단순하게 뭐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무방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저는 시장 자체가 나쁘게 볼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을 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거니까 뭐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지 마세요. 주식은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이고요. 나중에 시장 한 대표 예상대로 11월 달에 장세가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강하게 올라오면 한 대표 잊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진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초단타 이런 거 많이 안 칩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해서 장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 그 위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주도주 내에서도 핵심적인 대장주를 다 압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아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좀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점만 아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여러분들 위기 뒤에 기회 잡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다음 주 그리고 11월 증시 자 중요한 변곡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MB 회원님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식은 하루 이틀로 승부 거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2021년 증시를 지금 11월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정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회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MBN 회원님들도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